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고소득 특화작물 재배를 통해 높은 소득을 올리려는 농민들이 늘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식을 현장 위주의 강의와 실습으로 배울 수 있는 농업마이스터대학이 지역 농민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온실내부가 푸른 토마토로 빼곡합니다. 광양시 진상만에서 토마토 농사를 짓는 청년농부 문황희 씨는 지난해 토마토 80톤을 수확했습니다. 토마토가 잘 자라려면 광합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위해 온실한 습도를 계절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문 씨가 습도관리법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었던 건 지난해 졸업한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 토마토 전공과정을 통해서였습니다. 2년 동안 수업과 현장 실습을 거쳐 토마토란 작물을 심층적으로 공부하고 어떤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지 배웠습니다. 한 강사님께서 이게 도포제에 대해서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농가가 봄철에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 곤란했었는데 그 도포제를 뿌리니까 햇빛이 적어져가지고 토마토를 재배하기 위한 전문 기술이 적용되면서 굵기도 굵어지고 수확량도 늘었습니다.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은 순천대학교와 전남대 등 5개 캠퍼스로 나뉘어 전문 농업 경영인을 키워내는 교육과정입니다. 참다래나 아열대 과일, 친환경 한우까지 16개 전공과정을 개설해 실습 위주의 교육이 이뤄집니다. 지난 2009년 설립해 지금까지 졸업생 1,800여 명을 배출했고 올해 입학식에도 전문 농업인의 꿈을 가진 수강생 320명이 몰렸습니다. 농업 환경이 어렵지만 열심히 선진 기술을 배우고 익히면 저는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라남도는 농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특화 작물을 중심으로 대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쟁을 피해 남한으로 내려왔던 전남 지역 실향민들이 불과 600여 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이 끊어진 지 벌써 5년째. 가족들의 생사도 모른 채 눈을 감을까 하루하루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함경남도 북청군 신창리 2구. 올해 86세 전윤덕 할아버지는 자신이 살던 북녘의 고향을 아직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피해 아버지와 함께 남한으로 내려온 지 어느덧 74년. 피난 보름 만에 아버지를 떠나보낸 12살 소년의 얼굴엔 어느덧 깊은 세월의 흔적이 남았고 북에 남겨두고 온 가족들 소식만이라도 알고 싶은 게 평생의 소원이 됐습니다. 유전자 검사, 사진 촬영 다 해갔어요. 근데 지금까지 안 되고. 내 죽기 전에 내 고향을 가보고 싶고 형제간들이 지금 살아있는지 죽은지. 전윤덕 할아버지처럼 이산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은 13만여 명. 고령으로 하나둘 세상을 등지면서 생존해 있는 사람은 불과 32%, 4만여 명에 불과합니다. 지난 2004년 1,400명이 넘었던 전남 지역 거주 실향민도 이제 600여 명밖에 남지 않았고 이마저도 해마다 40명 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이산 가족 상봉은 지난 2018년을 마지막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민간 단체를 통한 생사 확인 작업도 수년째 중단된 상태입니다. 실향민들의 한을 달래기 위해 연례 행사로 추진됐던 임진각 방문마저도 이제는 쉽지 않습니다. 거덕이 불편하시니까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나오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시간은 가고 애서 가죠.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하루하루 애를 태우고 있는 전남 지역 실향민들은 오는 4월 초 목포에 있는 망향탑에 모여 합동 망향제를 지낼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폐업을 한 달여 앞둔 순천의 한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담긴 CCTV가 공개됐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부모들이 뒤늦게 아이를 추궁하자 그제서야 아이들은 학대 피해를 증언하기 시작했는데요. 부모에게 말하지 않도록 교사가 아이를 압박한 정황도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순천의 한 유치원 교실. 교사가 6살 원아를 불러 세우더니 갑자기 멱살을 잡고 아이를 교실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렇게 수초간 멱살이 들린 채 아이는 그대로 다시 교실 안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장난감을 정리하다가 친구와 떠들었다는 이유로 교실 사이를 이리저리 끌려다닌 겁니다. 너 이리 와 하고 나 세게 잡아당겼고 배도 잡아당겼고 그래서 나 넘어질 뻔했어. 뭐 때문에? 그랬더니 내가 정리를 못하니까 그렇지 라고 말을 했어요. 피해 부모는 최근 아이가 자책이 많아진 것이 학대가 반복됐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 다른 학부모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아이들도 유치원에 다녀온 뒤 한쪽 귀가 붓거나 멍이 드는 등 원인 모를 상처가 생겨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학부모들이 아이를 추궁하자 그동안 입을 열지 않았던 아이들은 자신과 친구들의 학대를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여러 아이들도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머리채를 잡히거나 블럭을 밟고 논다는 이유로 발이 밟히기도 했다는 겁니다. 물 땡긴 거 봤는데 세게 땡겼어. 그래서 머리가 빠졌어. 그렇게 입을 막았어? 그동안 몇 차례 문제 제기를 하면서도 혹여나 아이가 불이익을 받을까 학대가 없었다는 유치원의 해명을 믿었다는 학부모들. 하지만 구체적인 학대 정황에 이어 교사가 유치원에서의 일을 부모에게 말하지 않도록 아이를 압박한 정황까지 뒤늦게 발견되면서 학부모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속상한 일을 나의 엄마한테 얘기하면 우리 엄마가 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냐. 가스라이팅 아니냐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는 조금 아이가 자기와 관련된 거 혼난 게 없다고 해요. 어린이집 측은 이에 대해 학대 정황을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또 가해 교사는 아이의 옷깃을 잡아끈 건 사실이지만 머리채를 잡거나 발을 밟은 적은 없다며 추가 학대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애들하고 잘 신뢰 쌓았다 생각하는데 애들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도 사실은 모르겠고.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유치원 CCTV를 확보해 교사들의 지속적인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일부 사립유치원의 원장들이 1,000만 원대 월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 전 알려졌습니다. 아무리 사립유치원이라지만 너무 과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건데요. 또 다른 문제는 사립유치원에서 교원들의 월급은 기본급에 못 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치원 알림이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는 광주의 한 사립유치원 규칙입니다. 이곳 교직원들이 한 달에 얼마를 받고 일하는지 알 수 있는 보수 지급 기준이 나와 있는데 원장 월급은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대 월급을 받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더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 시민감사관의 감사 결과 몇몇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립유치원에도 해마다 정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 돈은 인건비로도 쓰입니다. 유아들에게 가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돈이 막대한 인건비로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엔 교육의 질이 낙후될 수밖에 없고. 반면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기본급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사립유치원 교원이 국공립교원보다 급여를 적게 받으면 한 달에 74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기본급 지원을 받는 사람이 전체의 91%입니다. 누구는 너무 많이, 누구는 너무 적게 받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같은 정보는 제대로 공개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이 유치원 규칙이라는 자료에 포함돼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곳이 수두룩한 겁니다. 지난해 9월 기준 광주 지역 사립유치원 143곳 가운데 30곳이 유치원 규칙에 급여를 제시하지 않았고 50여 곳은 유치원 규칙을 관련 홈페이지에 아예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저희들이 사립유치원 교직원 급여가 이렇게 유치원별로 들쭉날쭉이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학부모가 유치원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정보가 되겠죠. 광주시 교육청은 사립유치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2월 말까지 보수 지급 기준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또 시도교육감 협의회 등을 통해 사립유치원 역시 급여 기준이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막을 2달여 앞두고 공식 후원은행인 NH농협은행이 정원박람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예금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도시가 정원이 되는 순천만 예금은 가입기간 6개월로 1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로 가입할 수 있으며 만기 지급 시 금리의 0.1%의 우대 금리를 제공해 연간 평균 잔액의 0.1%는 이번 정원박람회 후원금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순천시와 농협중앙회 전남본부는 이번 예금 상품 출시에 맞춰 노관규 순천시장의 제1호 예금 상품 가입 증서 전달식을 갖고 오는 4월 개막하는 국제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가 여수시립박물관의 전시 연구 자료로 활용할 유물을 공개 구입합니다. 여수시는 내년 개관을 목표로 조성 중인 여수시립박물관의 전시 또는 연구를 위한 전라 좌수영 관련 자료, 조선시대 수군 관련 자료, 여수 지역의 향토 자료 등을 오는 24일부터 5일 동안 공개 구입합니다. 시는 현재까지 이충무공 전서, 수군 조련도, 거문도 사건 당시 영국군 항해 일지, 거문도 김상윤 일가 자료 등 여수의 역사와 관련된 14,000여 점의 유물을 구입하거나 기증받았습니다. 반복되는 가뭄 피해에 대응하겠다며 육지의 농업용수를 섬 지역으로 끌어가는 대단위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저에 농업용수 대형 관로를 설치하는 것이 공사의 핵심인데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해남군과 마주한 진도군의 한 바닷가 마을. 농어촌 공사는 지난 2021년 육지의 농업용수를 진도군으로 끌어오는 시설 공사에 나섰습니다. 해남군 금호호와 진도군 군내호를 연결해 육지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섬 지역에 공급하기 위한 겁니다. 그 둔전수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금호 있잖아요. 그거 물을 이제 진도축으로 끌어다녀서 이제 가뭄 해결을 위한. 전체 16km 연장의 송수관을 설치하는 건데 이 가운데 1.15km가 해저관로입니다. 지난해 4월 시작된 1차 해저관로 설치는 예정대로라면 2월에 끝나야 하지만 현재 공정률은 53%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 암질이 당초에는 연암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연암도 있고 고통암 정도 나왔습니다. 지지부진한 공사 속에 공법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당초 해저관로 매설을 위해 개발된 공법으로 공사가 이루어질 예정이었지만 돌연 시추를 위한 기술 공법으로 변경됐습니다. 공사 추진 과정에서 농어촌 공사와 업체 간의 갈등 끝에 최초 선정 업체가 공사에서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수직 고착을 하는 그 공법을 가지고 그 기술 제안에 참여를 했다라는 거, 그거 자체를 받아들였다라는 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 그게 결국에는 어떤 이런 시공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이에 대해 농어촌 공사는 업체 선정과 공법상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나머지 공사를 모두 마무리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명확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저희도 이제 장비를 초반에 좀 갖다가 더 좋은 걸로 지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뚫지 않을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326억 원짜리 농업용수 관로 공사. 초반 공정부터 공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지면서 빠른 시일 안에 섬 지역에 안정적인 물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순천시의 청렴도가 수년째 하위 수준인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순천시의회가 청렴 지원 조례를 제정합니다. 순천시의회 오행숙 의원은 최근 청렴한 행정으로 시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순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앞으로 순천시가 청렴 의무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청렴도 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특히 각종 민원 처리에 있어서 공직자들의 청렴도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이번 조례를 통해 순천시의 청렴도와 대민행정의 신뢰도가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월 전남 지역의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전남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12월보다 0.7%, 지난해 1월보다는 5.5% 상승했고 체감 물가를 반영하는 생활 물가지수는 지난해보다 6.3%가 올랐습니다. 특히 전기료가 29.5%, 도시가스 34.5%, 등유는 37.1% 등 난방비를 중심으로 물가가 크게 뛰었습니다. 전라남도의회가 마약류 중독과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나광국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전라남도가 마약 실태 조사와 마약 중독,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사법당국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불법 마약 거래가 크게 늘면서 지난해 전남에서만 344명의 마약 사범이 검거됐는데 이는 5년 전보다 2배 이상이 증가하는 수치입니다.